선행항암요법을 시행했을 경우에 이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을 하는 어떤 수술 방법, 뭐 예를 들면 감시림프절 절제술만으로도 괜찮은지, 또는 원래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임파선 전이가 있는 게 확인됐던 경우에 선행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 역시나 임파선을 다 절제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실질적인 환자들이 느끼기에 수술의 범위에 있어서, 겨드랑이 임파선 수술의 절제 범위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겨드랑이 임프절 수술은 통상 진단 당시에 암이 전이됐느냐, 그리고 선행항암 화학 치료 같은 어떤 이제 특별한 치료 방법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선행항암 화학요법을 받든 안 받든 진단 당시에 겨드랑이 임프절 전이가 임상적인 진찰, 영상학적인 검사 또는 조직검사 같은 방법에서 없다라는 게, 전이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선행항암 화학 치료를 했든 안 했든 안전하게 감시 임프절 생검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감시 임프절 생검 수술이란 저희가 암이 전이될 수 있는 제일 위험이 높은 임프절을 방사선 동위원소 물질이나 청색염료와 같은 그런 물질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수술 중에 찾아서 절제를 하고, 수술 중에 조직 평가를 통해서 암의 전이 여부를 평가하는 수술 방법인데, 많은 연구에서 치료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는 치료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겨드랑이 임프절에 대한 이제 전이가 확인된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이제 수술을 먼저 하게 되면 임프절을 곽청 수술을 하지만 선행항암 화학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영상적 또는 임상적 여러 가지 진찰을 통해서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암의 전이가 없다고 판단되면 감시 임프절을 생검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감시 임프절 생검률에 대한 정확성이 다소 높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진단 당시에 암이 겨드랑이 임프절에 전이가 되어 있고 선행항암 화학 치료가 하기로 확인이 됐다면 임프절에 대한 표식자 같은 거를 임프절에다가 삽입하기도 하고, 저희가 수술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동위원소 물질뿐만 아니라 청색염료나 요즘에 이제 형광물질 같은 다양한 물질들을 이용해서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활용하면 정확성에 대한 평가가 좀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나 우리가 감시 임프절 생검 수술을 할 때 몇 개의 임프절을 평가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데, 적어도 3개 이상 임프절을 체크할 수 있다면 감시 임프절 수술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임상적으로 최근에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선행항암 화학 치료에서 반응이 별로 없다고 판단된다든지, 가끔 우리가 방사선 동위원소 물질이나 청색염료나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서 감시 임프절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기술적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 수술이라고 겨드랑이 임프절 영역 1번과 2번에 대한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겨드랑이 임프절 곽청 수술은 많은 환우분들이 사실 걱정하시는 이제 팔이 붓는 임프 부종이라든지 어깨 운동 장애라든지 감각 이상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사실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수술의 범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임상적인 영상적인 진찰 결과에 따라서 치료 방법들이 결정됩니다. 교수님, 삼중음성 유방암은 재건술을 어떤 걸 추천하세요? 재발이 높을 수도 있다는데 뱃살 재건해도 되나요? 마찬가지로 삼중음성 유방암이라고 해서 특별히 전절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엔 성형수술이 금기시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삼중음성 유방암이든 삼중음성 유방암이 아니든 임상적으로는 유방의 전절제 수술이 고려가 됐을 때는 유방복원 성형수술을 모든 환자분께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방에 대한 성형수술은 유방 전문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하고 정밀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법을 정하게 되는데, 환자의 만족도 바램이라든지 수술 후의 치료, 특히나 이제 방사선 치료와 같은 경우가 성형수술에 어떤 미치는 영향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 방법에 대한 고려라든지 환자의 체형이라든지 가슴의 처짐 정도나 가슴의 크기나 이런 대칭 여부나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서 성형수술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환자가 흡연력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체중이 좀 과하게 나가신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동반 질환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수술 방법이 고려되기도 하는데요. 통상 저희가 유방을 전절제하는 과정에서 유두나 피부를 보존하고 유방을 전절제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보형물을 삽입하기도 하고 유두나 피부에 대한 일부의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 확장기를 삽입하기도 합니다.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뱃살 수술, 흔히 이제 복직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등 쪽에 있는 근육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성형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보형물하고 자가 조직을 같이 혼용해서 수술하기도 합니다. TMBC가 이제 재발이나 전이가 다른 종류의 암에 비해서 조금 더 확률적으로 좀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재발이나 전이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혹시 이런 경우에 또 역시 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할까요? 유방암에 대한 이제 1차 치료를 마치면 저희가 이제 임상적인 이제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환자의 문진과 신체 진찰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유방 촬영 수술이라는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추적을 하게 되는데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임상적인 증상이 없으면 어떤 다른 이제 검사를 안 하고 사실은 추적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추적 권고안에 따르면 한쪽 유방암이 있으신 분들은 반대쪽에도 유방암이 생길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이런 유방 촬영술 위에 필요한 경우에는 뭐 확대 촬영 수술이라든지 유방 초음파 검사 같은 부분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암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 공명 영상, MRI 검사 같은 부분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은 전이나 재발에 대한 위험이 사실 가장 두렵고 걱정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뭐 혈액학적 검사, 특히나 이런 암이 폐나 뼈나 간이나 이런 내장장기 같은데 잘 전이한다는 그런 결과들에 따르면 흉부 방사선 촬영이나 전산화 단층 촬영, CT 스캔 검사 같은 거, 복부 초음파 검사나 CT 스캔, 그리고 동위원소를 이용한 이제 골주사 검사, 뼈 검사라고 하죠. 부분들을 시행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영상학적인 검사와 더불어서 환자에게 어떤 특별한 이제 증상이나 징후가 있다면, 어떤 뇌신경 증상 같은 게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뇌 MRI 검사 같은 부분들도 시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검사 방법들을 통해서 암의 전이나 재발이 좀 더 이제 의심이 된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PET-CT 스캔이라고 양전자 단층 촬영 검사 같은 부분들도 시행하고 있고 정말 영상학적으로 조직 검사가 혹시라도 이제 접근 가능한 부위에 암이 있다면 좀 더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암이 진단되면 원발 부위인 유방 이외에 다른 쪽에 암이 원격 전이되면 사실은 수술을 통한 치료가 통상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아주 극소적인 제한적인 환자분에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통상 저희가 같은 쪽 유방에 국소 재발한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방 보존 수술을 받았던 환자분에서 남아있는 유방에 암이 재발했다든지 유방을 전절제를 한 경우에 수술한 쪽에 피부나 피부 조직 같은데 암이 재발했다든지 하는 경우엔 수술적 방법을 이용해서 완전 절제를 하고 있고요. 겨드랑이 인프절에 선택적으로 제한 전이가 되고 재발된 경우에는 겨드랑이 인프절을 제거하는 곽청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암의 특성상 전이나 재발이라는 과정들이 한 곳에만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영상학적으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이제 검사들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종양내과 선생님,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 등을 포함한 여러 과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다학적인 논의를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요즘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 치료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환자분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이 제일 걱정하시고 질문 많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받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삼중음성 유방암이나 어떤 다른 유방암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특정한 음식이 암을 예방한다, 어떤 특정한 건강 보조식품이 암을 예방한다, 사실 이런 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제 3중 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런 경우에는 타목시펜 같은 항호르몬 치료가 반응이 전혀 없고 오히려 부작용에 대한 위험만 높기 때문에 통상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중 음성 유방암 환자분들이 1차 치료를 마친 다음에 사실 옆에 있는 환자분은 뭔가를 드시면서 치료를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제 나만 혹시 더 위험한 거 아닌가, 나만 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뭐뭐가 좋다 카더라 라는 이런 말에 좀 더 귀가 이제 많이 솔깃해지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암 환자분은 1차 치료하신 이후에 사실 어떤 특정한 음식에만 매달리시기보다는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선한 채소라든지 과일, 통곡류 같은 우리가 제철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그리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땀이 날 정도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런 체중 건강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특히나 우리가 음식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유제품, 우유 같은 거를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콩이 들어간 된장찌개라든지 청국장 같은 거 드셔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콩류나 이런 유제품 같은 부분들이 유방암에 더 위해하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드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고기류가 적절하게 이제 몸에 영양소에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로 이제 섭취는 하셔야 되겠지만, 과도한 붉은 고기라든지 가공식품, 가공육, 특히 요즘에 패스트푸드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탕과 같이 이제 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나 그런 식품들도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일 이제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저 술 한잔 해도 되나요? 이런 얘기들 가끔 이제 하시게 되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술이라는 게 이제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술은 당연히 금주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조식품과 같은 부분들에 너무 이제 의존하고 얽매이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신다는 게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치료 잘 마치시고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은 다른 병에도 사실은 유익하고요. 유방암에 있어서도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시면 모든 환우분들이 건강한 삶을 수술 이후에도 누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사는 동안에 본인이 암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 가족이 암을 진단받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꼭 본인 가슴에 관심을 가지고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유방암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유방암 검진을 불편하다,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건강은 잃어버리기 전에 지켜야 하는 거 아시죠? 저희가 더욱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건강한 가슴을 지켜나가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